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반국가 세력의 혁명,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반혁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혁명과 반혁명으로 저의 동지이자 친한 친구가 되는 장영관 저자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혁명과 반혁명입니다. 좌익과 범죄자들이 연합한 반란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반드시 진압되어야 한다는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혁명과 반혁명, 이와 같은 주제는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의 기간 내내 이어져 온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방해, 그리고 정부 기능의 마비 행태, 이에 대항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정국의 일련의 과정을 해방 이후 8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던 북한 괴뢰 도단과 좌익 세력들의 대한민국 공산화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통찰해보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종합 범죄자인 이재명이 자신의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고찰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좌익 혁명가들과 거대한 권력형 범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불의의 나라, 부정직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범죄 혁명가가 연합한 혁명에,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반혁명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종북 세력의 반란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의, 즉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에 기여하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과 그리고 정신을 한 군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합헌적인 비상권력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이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정권을 가지지 못한 세력이 일으키는 정변을 뜻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원식, 이하경, 정청래, 박선원, 진성준을 비롯한 수십 명의 종북 좌익 세력과 이재명, 양문석 등 수십 명의 범죄자 연합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인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은 이미 내란 혹은 반란 상태임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란 상태를 바로 잡으려 한 대통령의 비상적 조치가 바로 비상계엄의 선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합법적 권력 행사를 좌익이 장악한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내란죄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역내란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이것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본질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로 탄핵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반국가 세력과 범죄자들이 연합한 쿠데타, 역내란 또는 반란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실행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북한의 지령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이것이 우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출발점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윤석열은 조국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반국가 행위를 수사하였고, 문재인은 이를 막기 위해 추미애를 앞세우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대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20년 5월 대남공작 기관 산하의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하여 윤석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라 라는 지령을 하달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 당시 아직 조직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던 공수처를 콕 집어서 윤석열을 수사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설립 이래 4년 동안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쓰면서도 단 한 건의 유죄도 받아내지 못하며 무용지물의 국가기관으로 불리우던 공수처는 법조 주사파들의 모임으로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오동훈 공수처장의 주도로 많은 위법과 불법 속에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체포, 구속하게 됩니다. 이로써 4년 6개월 전 북한 정권이 공수처에 내린 윤석열 탄핵의 지령은 결국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 내린 지령을 공수처장 오동훈이란 자가 서울 서부지법과 헌재에 포진한 법조 주사파 동지들과 함께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과 탄핵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익 대통령들의 운명적인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익 대통령은 모두 탄핵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의 시작과 끝이며 신생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 출범시키고 김일성이 침략해오자 미국 등 국제사회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어이 공산화를 막아내는 등 국부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셨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게도 친일과 호색한 독재자의 이미지로 고착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자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이었습니다. 등소평, 리광요, 푸틴, 헨리 키신저, 엘빈 토플러 등으로부터 자신의 멘토, 20세기 최고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들의 대통령 등의 찬사를 받았으면서 산업화의 대성공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닦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여자를 끼고 술 먹다 죽은 독재자와 같은 이미지로 탄핵되었습니다. 광주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역대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전두환 대통령은 거짓으로 엮어진 여러 편의 영화로 악마가 되었습니다. 사후에는 묻힐 자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탄핵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 기초를 국제화하고 세계화했던 이명박은 퇴임 후 1년 이상을 감옥에 갇힘으로써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잡고 한중 FTA를 성사시켰으며 북의 무력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법전에도 없는 허구적 죄목으로 임기 중에 탄핵되었습니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77년의 현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자 대통령은 모두 이렇게 탄핵되었으며 앞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우익 대통령 역시 탄핵될 것입니다. 김일성이 내린 지령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으로의 흡수를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대남혁명 과업의 수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우익 대통령의 등장은 모든 종북 좌익 세력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종북 세력의 혁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우익 대통령이 예외 없이 탄핵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향후 다시 등장하게 될 우익 대통령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국가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휘두르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우익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며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인용 판결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내란을 삭제하였지만 내란죄는 헌재 심리의 핵심 내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선 후 당선인 신분이던 그때부터 북한 괴뢰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지령을 하달하였고 촛불 행동 등의 좌익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며 탄핵을 외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주의와 북한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첫째, 주사파의 행동 전위대인 민노총의 회계 공개를 압박하여 이를 관철시켰고 둘째, 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등 문재인이 감춰두었던 모든 간첩단을 공개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셋째로 북한 괴뢰의 도발에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등 대칭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넷째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한 모든 사회주의적 법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자 민노총의 양경수가 관저를 직접 열겠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박선원과 박범계, 김병주가 홍장원과 곽종근을 모략을 꾸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선동하였고 탄핵으로 몰아간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 윤석열의 통치 방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당시 첫째, 주사파의 사상교육단체인 전교조의 불법화, 둘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교과서 전쟁, 셋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등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개성공단 폐쇄, 넷째,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우리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제주 해군 기지의 건설과 사드 배치 등 이것이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던 진짜 이유가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종북 세력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박근혜는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진짜 이유라는 점도 같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북한의 지령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는 국민 대부분이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는 문재인 세력의 사기 탄핵과 뒤이어진 대한민국의 파괴적 통치를 경험한 결과 이제는 속지 않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조 주사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사파는 크게 이론 주사파와 행동 주사파로 나누어집니다. 김영환, 이동호, 민경우 등 이론 주사파는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가 진전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대부분 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론 주사파가 만든 쪽지를 외우고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해왔던 행동 주사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배우로서 위원장 양경수를 앞세우고 폭력에 의한 투쟁을 총지휘하는 것으로 리석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박선원, 이하경, 정청래,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사상 선점에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교조의 좌파 교육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행동주사파는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장악하는 최대의 파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좌익 국가화와 북한화를 중단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으로 드러난 새로운 행동주사파가 있습니다. 바로 법조주사파입니다. 전설로 전해지던 김일성 장학금을 받는 사법고시 준비생들과 이들 선배가 이끌어주는 후배 좌익 법관들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대통령 탄핵을 마치 구데타처럼 밀어붙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출신의 법조인들이 되겠습니다. 공수처의 오동은 위법적인 영장을 발부하고 연장한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형, 마성영, 차은경, 신한미,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이광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성과 후보자 40여입니다. 전체 법관 숫자 중 5% 미만인 이들은 사법부 요직인 50%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재판마다 좌익 무죄, 우익 유죄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의 체제 변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 주사파의 존재를 온 국민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의 매우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걱정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은 좌익 세력이 이미 국가와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문화예술계에서는 90% 이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반국가 세력 혹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좌익 정당인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 후의 세상을 예상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독재적인 정치, 고의적인 경제 쇠퇴, 갈라져서 싸우고 쪼개져서 또 싸우는 분열된 사회, 반미, 친중 기조의 북한을 위한 외교, 붕괴되는 국방 등 대한민국 파괴적 통치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정권 시절의 세상이 재현될 것입니다. 국가체제의 좌경화는 문재인 시대보다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파괴적 통치는
문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대 잡범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자신의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서 위증교사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재명은 종신 대통령제로의 개헌으로 감옥이 아닌 대통령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카톡 검열, 민주파출소 등 사례처럼 공포 정치가 만연하는 전체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유화된 기업의 이익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산주의 경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의 세상에서 1000여 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200명 이상이 구속된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규모로 수사가 되고 구속이 될 것이며 집행하지 않은 지 오래된 사형의 집행으로 이 땅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와 공포정치, 베네수엘라와 같은 포퓰리즘적 경제와 뒤이은 극심한 빈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민주당이 재집권한 이후의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미래와 또 후손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없었던 윤석열의 내란도 없었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자유민주정부의 권력을 강탈하고 대한민국을 좌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좌익 혁명을 막으려 하였고 이것은 그가 내란죄를 거꾸로 뒤집어 쓴 이유가 됩니다. 윤석열의 반혁명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실패하면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의 버티는 뚝심 하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 정치인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문재인이 배후에서 사주한 추미애의 칼춤에서도 그는 끄떡 없었고 이는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정서적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위험만 감지되어도 몸을 도사리는 엘리트 집단 출신의 우익 정치인들 사이에서 윤석열 그는 독보적 존재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세력의 칼잡이가 된 원죄를 비롯하여 그의 많은 흠집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큰 바위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이제는 버티기에만 머물지 않고 반국가 세력의 청소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랜 동안 나쁜 놈 잡는 칼잡이였던 그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이것은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가 내란 세력으로부터 내란죄라고 하는 어이없는 죄목으로 구속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고 종북 세력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도 박근혜 꼴이 날 것이라면서 소주의 안주로 삼았던 말이 결국 윤석열 귀에까지 닿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들을 하고 했습니다. 소주 안주로 끝나야 할 일이 현실이 되다니 이런 말이죠. 윤석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서도 문재인과 이재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감방으로 가게 될 것이며 이번에는 그의 감방살이가 오래될 것입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천국을 만들고 반국가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감옥뿐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반드시 실행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그 자신이 무사하고 국민인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존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인 우리가 인민이 된 후의 삶은 죽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반혁명은 성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윤석열의 반혁명은 성공해야만 합니다. 즉 이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의 혁명과 대통령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반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근본 북한 괴뢰 집단의 지령문에서 발단된 이 탄핵은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떨쳐 일어나서 이들의 이 더럽고 치졸한 음모를 파헤치고 반드시 물리쳐서 자유시민, 자유민주공화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